네, 1단계 기관 건전성 총 2개의 항목으로 감점 방식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준법성에 대한 항목인데요. 준법성은 임금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 제재 처분에 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도점검 불응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감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은 그 세금의 체납 여부와 그리고 신용 수준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준법성을 큰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준법성은 제재 처분이라는 그런 영역에서 이 행정의 제재 처분이 그리고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이 지난해 1월부터 말일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 처분 수준에 따라서 최저인 건당 1점부터 20점까지 감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거는 건당 반영이기 때문에 누계가 돼서 20점보다 훨씬 더 없는 감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특히 신규 실적기관 모두 이런 그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임금 관련된 사항 정말 중요합니다. 임금 관련된 사항은 임금의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항이 이력이 확인되기만 해도 1인당 5점을 감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주요 개편 사항에서도 바로 짚어드린 내용이지만, 그 기간이 언제냐면 작년 1월부터 12월 말일 이 사이에 확인된 건을 저희가 반영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확인이라는 의미는 시정, 지시, 일자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주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준법성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라는 거는 짚어드린 바와 같이 처분의 수위에 따라서 감점의 수준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신규 기관의 경우는 106쪽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실적 보유 기관이신 경우는 47쪽을 통해서 수준별로 얼마나 건당 감점이 적용되는지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다는 거를 짚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준법성과 함께 1단계의 기관 건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서 재정 건전성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은 결국 이 직업훈련 기관이 훈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안정적인 운영을 왜 확보해야 되냐면, 훈련생이 계속해서 이 훈련을 기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기관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 훈련을 참여하고 있던 훈련생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의 그 재정의 상태가 안정적인 부분, 최소한 위험에 놓여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체납에 대한 그 이력이 없으셔야 된다는 부분과 그 신용 수준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가를 평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이제 이 부분을 감점하는 지표 또한 제가 페이지를 짚어드리고 상세하게 뒤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신규 기간 112페이지, 실적 보유 기간 49페이지 부분을 보실 테고요. 특히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국세, 지방세 두 항목에 대한 거 모두 저희가 평가의 세부 지표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 미제출하시거나 체납 이력이 있어서 낼 수 없었던 부분들 모두 다 각각 감점 10점씩을 적용하게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신용수준 아마 실적 보유 기간도 처음 보시는 사항이 되셨을 거예요. 왜 1, 2차로 나눠져 있지? 이 사항들은 저희가 1차, 2차에 대한 부분 미리 공고를 보셨다면은 아, 이런 내용인가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세금을 더 설명드린 다음에 신용수준을 이어서 좀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금 체납과 신용수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기관 뭘 준비해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들이 주요하게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재정 건전성은 기관에서 제출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주요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만 아주 큰 변화는 신용수준 먼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류 내셔야 되는 거 외에는 신용등급 보고서,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표준재무제표, 법인에서 감사, 결산보고서, 이번엔
처음에 평가 신청하는 그 기간 동안엔 전혀 내실 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다만 보시게 되면 기본 서류 부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2부를 내셔야 된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이 2부에 대한 부분은 아래 내용, 그 느낌표가 있는 이 노란색 글씨가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기관이 원래 설립하시면서 발급받아 놓으셨던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는 첨부 파일의 위치에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그 첨부 칸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넣으실 때 저희가 그 하단에 첨부하는 칸 바로 아래 아주 빨간색 글씨로 어떤 웹 주소를 하나 드릴 거예요. 여기로 꼭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빨간색 글씨의 메시지가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가 추가로 이 링크를, 이 주소를 통해서 접속하셔가지고 발급 및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왜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 위에 신용수준의 제출 서류 기관에서 직접 유료로 뭐 13,000원, 2만 원 혹은 법인인 경우 기관 크기에 따라서 20만 원, 30만 원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 않고 모든 기관이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이 2번째 손가락에 있는 절차와 같이 진행만 하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고유번호 기준으로 기관의 신용수준 등급을 저희가 직접 조회를 해서 아주 하위에 있는 그 해당 기관들만 저희가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고 감점을 드리겠다라는 의미여서, 기관에서 신용수준 때 처음에 제출 서류가 없는 대신에 사업자 등록증을 꼭 2부를 내셔야 한다라는 걸로 강조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2번, 3번, 4번 꼭 읽어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 위치, 맨 마지막 줄 별표 위치에 부록 2에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제출에 대한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여기서도 보여드릴 건데요. 첨부 파일 내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아마 저희 이 평가 신청서가 왼쪽에 잘 보이실까요? 왼쪽에 그 훈련기관 개요라는 게 아마 평가 신청서 그 작성하는 칸이실 거고, 우측에 지금 이미 선택되어 있는 탭으로 첨부 파일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첨부 파일 탭에 첫 번째 부분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의 그 동그라미 2번이의 위치에 이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그대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우측으로 제가 표기해 놨는데 3으로 되어 있는, 혹은 아마 첨부하는 칸 바로 밑에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이 주소로 가셔가지고 발급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드리게 되는 그 위치를 복사하셔가지고 인터넷 창에 복사 엔터, 붙여넣기 엔터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놓은 원클릭 시스템이란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화면이 나타나면 우리 기관이 난 이 시스템 처음 보는데,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하면은 이 2개가 그거거든요. 왼쪽에는 신규, 오른쪽에는 난 이 시스템에서 한번 이용한 적이 있어, 이미 등록한 이력이 있어 인 기관이 우측에 기관 사용자, 기존 사용자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좌측에 신규 등록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화면의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 가입의 절차가 아닙니다. 기관의 동의만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새로운 인증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HRDnet 시스템에 평가 신청하셨을 때 사업자 등록증에 이미 연결된 그 공인인증서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으로 여기서 한 번 더 필수사항 체크와 함께 그 하단에 있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누르시는 걸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게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 바로 이렇게 저희가 심플하게 걱정 안 하시도록
딱 서류 한 개만 선택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한 개의 서류가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 선택 상태에서 파란색, 하늘색 버튼인 서류 발급 및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요 이실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은 그 제출 서류 자동 체크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요. 하단에 있는 추가 제출 서류에 1번인 고유번호증 부분에 파일 찾기로 그 첨부하셨던, 아까 첨부 파일에 첨부하셨던 그 고유번호증을 한 번 더 업로드 하시면 되는 부분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서류 발급 및 제출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서류를 제출했다, 완료되었다라는 이런 확인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출하신 것은 얼마든지 열어서 우리 기관께 이렇게 발급돼서 제출됐구나라는 그것까지도 확인 절차를 가지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부록 2에 1번에 나와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꼭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큰 화면이었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내용은 그 재정 건전성에서 세금과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압축해 놓은 기준과 방법, 제출 서류를 압축해 놓은 페이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로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은 상단 좌측 상단에 보시는 제출 서류 목록이 보이시죠?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로 내셔야 됩니다. 납부 내역 증명, 과세 증명, 은행에 대한 확인, 입금증 다 안 됩니다. 무조건 납세 증명서로, 즉 완납의 의미를 저희 쪽에 증명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감점 없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기관의 명칭하고 다른, 우리 기관의 번호와 다른 게 납세 증명서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아마 이 경우는 본점을 두고 있는 지점기관이시거나 아니면 학교 혹은 이제 협회와 같이 상위법인을 두고 회계를 같이 쓰시는 기관의 경우가 아마 이 케이스에 해당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 기관과 그 본점 또는 상위법인의 기관이 관계되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아까 첨부 파일 보여드린 그 HRDN 시스템 안에 맨 아래 기타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추가 증빙이 필요한 기관에 하나여 제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칸에다가 본점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우리 기관과 그 제출 발급받은 그 서류에 나와 있는 기관이 같이 나와 있는 등기부 등본 혹은 정관 이런 내용처럼 그 기관의 관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꼭 기타 칸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발급하는 기간 빨간색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년도 오늘 바로 가서 발급받아야겠다. 평가 잘해야지. 내일 발급받아야 되지. 절대 안 됩니다. 1월 13일부터 2월 14일 사이 안에 발급된 완납에 대한 증명서로 꼭 제출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급해서 열람하고 테스트 문서로 되어 있는 거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납세에 대한 완납은 그 발급인이 바로 이 직인을 찍어서 주는 공신력을 갖춘 서류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테스트나 직인이 미포함된 서류는 내시면 안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우측의 사업자 유형별 정보의 일치 여부도 꼭 보셔가지고 확인된 정보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나타나면은 그때 첨부 파일 위치에 해당 위치에 납세 증명서를 등록해 주셔야 되겠고요. 공동사업자가 있는데요. 공동대표자가 있는데요. 모든 대표자의 그 조회된 그 결과들을 납세증명서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그 국세를 낸 납세증명서를 내는데 대표자가 2분이에요. 근데 한 분만 내시면은 국세에서 감점이 10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거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네, 발급 예시는 책자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제가 너무 중요해서 발급 날짜, 직인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여서 제가 이거는 발급 받으셨을 때 꼭 보시라고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는 그 세부 사항들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개인은 주민번호 앞자리가 일치하고 있는가, 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발급일이 도과하거나 문제가 되진 않는가 꼭 보셔야 되겠죠. 1월 13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발급된 서류로 내셔야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번호 앞자리이지만 법인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신용수준 같은 경우 앞서 제가 제출 서류를 말씀드릴 때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워낙 개편사항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1차 평가, 즉 처음에 첨부 파일을 있을 때 신용수준 칸은 빈칸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내드린 내용에 사업자 등록증과 시설 지정서를 내시면 신용수준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안내드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첨부 파일 없이 사업자 등록증 첨부 하나, 웹주소로 가서 발급 및 제출하는 거 하나, 꼭 2개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 2개 중에 웹주소 발급으로 하지 않은 기관은 등급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2가지를 모두 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만 1차 평가를 통해서 심평원이 전문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해서 신용 정보를 조회하게 되지만 그 조회된 정보 중에 다음과 같이 트리플 A부터 D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아마 산출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이 등급 중에 감점을 위에서 7개의 등급 해당 시에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점 없다라고만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3개 등급에 해당하게 된 조회 결과가 해당하게 된 이 기관에게는 저희가 결과를 안내해 드리면서 만약에 기관에서 다시 한번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기관이 직접 추가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이 가능하시고 저희는 그 제출받은 그 서류를 통해서 기관의 신용수준 항목의 감점을 확정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의 1, 2차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1차에는 신용수준 등급보고서 표준재무제표가 없지만 2차 평가는 기관에서, 감점된 기관에서 선택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 사업자에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이 제출하시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된 결과 위에 표로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프로세스는 결국 모든 기관 1차 평가입니다. 1차에서 끝나기를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고 그러시기를 꼭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차 평가가 모든 기관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차 평가는 심플하게 심평원이 기관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제출, 첨부하신 거 이 2가지를 통해서 평가 등급을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해서 산출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총 10개 중에 위에 있는 7개 CCC까지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등급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감점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을 드리게 되고요. 감점 대상이 되시는 CC 등급 이하의 기관에게는 보시게 되는 3번째 칸 2차 평가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평가 신청 시에는 기관이 직접 발급 받으신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들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를 신청을 꼭 해야 되나요? 우리 기관 CC 등급인데 꼭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추가 제출을 하실 서류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제출 의사가 없으신 경우는 저희가 조회한 그 결과 그대로를 확정해서 2차 평가의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차 평가는 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리된 부분을 요약하려고 더 짚어드린 겁니다. 신용수준 항목에 대해서만 1, 2차 평가라는 부분이 있고 이 1차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희의 조회 결과 중에 하위 3개 등급에 해당 시에만 10점에서 최대 15점 사이의 감점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결과를 진행하는 방식은 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죠. 그 2가지 기준 번호를 통해서 신용 등급을 심평원이 일괄적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기관의 제출 서류, 즉 등급 보고서 등의 공신력을 갖춘 서류 등이 제출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평가 결과 언제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3월 중순이 최종 결과 발표인데 그럼 언제 1차 평가는 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라고 아마 질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시는 평가 신청 기간 동안, 그래서 즉 2월 14일 되기 전에 저희가 별도 공지를 드릴 거예요. 이 시기에 1차 결과 드릴게요 라고. 아마 2월 말 3월 초가 되겠지만 그 정확한 일정과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상 파란 글씨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 평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1차에서 이미 감점 없다고 판단받으신 기관은 저희가 어떤 등급을 받으셨는지는 확인드리지 않더라도 감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평가에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평가 같은 경우는 감점된 기관에서만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평가는 1차 평가와는 다르게 기관이 직접 우리 기관의 신용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2차 평가의 결과는 그 추가 제출한 서류의 감점 여부에 따라서 확정짓는다라는 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딱 3개의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2차 평가를 참여하는 기관에게서만 2차 평가 참여가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 2차 평가 참여하시게 되면은 사업자 유형별로 어떤 거를 준비해서 낼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개인 사업자인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의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 서류 제출하는 기간을 명시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발급된 개인 신용 보고서를 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체 페이지로 꼭 첨부하셔야 된다는 점, 직인 꼭 포함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사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등급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개인 대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분으로도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희망하실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그 사업장의 표준재무제표를 법인 사업자 같이 제출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회계가 처리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도 가장 최근에 발급이 가능한 표준재무제표는 18년도일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 그 전체 페이지로 첨부해 주시고요. 19년도 걸로 최근 걸로 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세무사 통해서 재무제표 확인서 발급받는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18년도 걸로 표준재무제표가 발급이 되면 꼭 그 18년도 걸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 기업 신용보고서로 낼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추가 서류 제출 기간을 명시해 드릴 텐데 그 마감 기한까지 유효한 걸로 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의미는 무조건 새로 발급받으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서류가 저희가 명시한 그 유효기간 마감일, 서류 제출 기간 마감일에 이때도 유효하구나, 날짜가 포함되어 있구나 하면은 그걸로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가 감점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뜻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서류 중에 사업장에서 딱 한 개의 증명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기관 이것도 저것도 다 낼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인 기관은 아마 비영리 법인 등의 케이스일 텐데요. 그 기관에서는 표준재무제표나 기업신용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나 결산보고서, 이 결산과 감사의 주체가 포함된 직인을 담아서 날짜를 담아서 제출을 기타 증빙으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세부 회계 전문가를 통해서 이 감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저희가 안내드린다는 점으로 설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라고 3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 기관 평가 참여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확인하시는 거. 두 번째, 실적 보유 기간 3년 받았어도, 일반 3년 인증 받았어도 자체평가 보고서 다 내셔야 된다는 거. 이때는 신규 기간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고, 현장평가 필수 기간도 다 내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재정 건전성의 평가를 위해서 기관은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다라는 점.
이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첨부하는 위치 하단에 나와 있는 웹 주소를 연결해서 발급 및 제출까지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 3가지를 정리해드리면서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